안녕하세요. 함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래피드마이너의 데이터 전처리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익혀보고 타이타닉 예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도 해보고 이제 결측치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 프로젝트 해보도록 합니다. 열려있으면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라면은 뉴 프로세스에 가서 여기 블랭크 프로세스를 선택해도 됩니다. 새 창이 열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데이터를 일단 하나 끌어와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엑셀 파일 같은 걸 구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래피드마이너에서는 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샘플에서 가져다 쓰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연 다음에요. 이 데이터 이 폴더를 열어보면은 여기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예제들이 있는데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가장 입문용으로 자주 쓰이는 것 중 하나가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혹시 안 본 적 없으면은 영화 한번 구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와닿도록 느끼게 해줄 겁니다. 자, 일단 타이타닉 데이터를 끌어다가 여기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여기 드롭 히어 있죠. 여기도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놓여졌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꺼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알려주죠. 래피드마이너가 꽤 친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은 데이터를 여기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핸들 같은 데다 연결해 달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끌어다가 저기까지 놓고 마우스를 떼주면 연결이 되는데, 아니면 여기 픽스 나우 클릭해도 얘가 알아서 연결해줘요. 클릭하면은 간단히 연결되죠. 두 번째 리소스가 또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또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서 해주면은 그 데이터가 계속 출력이 다른 탭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탭들이 보면 여기에 뷰가 여러 가지 뷰가 있는데 디자인 뷰, 리절트 뷰, 터보 프랩 뷰, 오토모델 뷰, 디플로이먼트 뷰가 있는데 여기서는 디자인 뷰와 리절트 그리고 터보 프랩을 잠깐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디자인과 리절트 이 두 개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익히면은 모델까지 가게 될 거고요. 여기 프로세스 창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순서도 같은 거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누르면은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볼 수도 있고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요소에 대해서는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먹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결과를 봐야겠죠. 리절트 클릭하면은 방금 끌어다 놓은 데이터들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온 데이터는 타이타닉 코어에 대한 데이터인데 뭔가 많죠? 뭔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꼭 데이터를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데이터를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아까 타이타닉 코어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면은 타이타닉 유람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하이테크 배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300명인가 정도의 사람이 탑승했었고 가다가 이제 도중에 침몰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배에 침몰할 때 탈출선이 충분히 있지 못했고 거기 사람들 상당수가 결국 탑승하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대단했던 거는 어린 아이와 여자 먼저 태우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배에 남아서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게 영화가 된 게 타이타닉의 영화고요. 꼭 한번 보기 추천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는 게 좀 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데이터에서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살아남은 사람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요인이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었냐, 어떤 성질이 가장 살아남는데 영향을 주었는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얼만큼 되는가, 뭐 이런 걸 뭐 비교해서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게 이 과정입니다. 일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데이터 그냥 넣는다고 해서 알아서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데이터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적절히 넣어야지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요. 자, 합시다. 자, 여기 리절트에 가서 보면은, 자, 여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 수 있죠. 일단 총 데이터 수가 몇 개인지부터 봐야 돼요. 이 데이터는 1309개입니다. 와, 데이터 많다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데이터 분석 세계에서는 이 데이터도 썩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뭐 그 이상 데이터도 많이 있으니까 뭐 대충 이때 여기서는 최소한 타이타닉호에서 탑승했다고 알려진 수집 가능한 데이터 중에서는 최소한 1309명은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309명 탑승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1309명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 보도록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 전체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직접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왼쪽에 통계 쪽 가서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자, 통계 쪽에 가면은 이렇게 좀 더 정리가 잘 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위에 패신저 클래스라고 해서 이건 이제 그 탑승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 여객선에는 뭐 1등석, 2등석, 3등석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1등석이 비싸고 3등석은 이제 싸고 뭐 이런 거겠죠? 뭐 등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타입이 있는데 폴리노미널이 있고 리얼이 있고 바이노미널인데 차이가 뭐냐? 인티저가 뭐냐? 자, 이런 실수 데이터라는 거고요. 인티저는 이제 정수죠. 자, 바이노미널은 딱 데이터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뭐 이런 것처럼 둘 중 하나 나눠지는 거고요. 폴리노미널은 이제 몇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것을 의미해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1등석, 2등석, 3등석 세 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1등 선실, 3등 선실, 2등 선실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 아니면 혈액형 같은 경우도 뭐 A형, B형, AB형, O형 나뉘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몇 가지로 구분되는 것들을 폴리노미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돼 있고 가장 많이 있는 거는 리스트 가장 적은 건 2등석이니까 적고 3등석 싸니까 가장 많이 탔겠죠. 옆에 밸류가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이제 3등석이 709명이 탔고 323명이 1등석, 2등석이 272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싱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것도 미싱 데이터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가 항상 모아져 있을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아져 있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데이터를 사용할지 말지 아니면 보완해서 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고 흐름 맞춰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다행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싱을 결측치라고 하거든요. 측정에 빠진 데이터 해가지고 결측치라고 하는데 0이니까 이 데이터는 다 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 디테일 클릭하면 보기 좋게 수치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등석은 323명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 277, 그 다음 709 이렇게 9명 나눠져 있고요. 자, 이 데이터 이게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데이터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릭하면은 이쪽 열리거든요. 열리면 이렇게 데이터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수치도 뭐 형태를 바꿔서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파일 형태를 바라본다든가 뭐 그것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뭐 적당히 다시 이전 한번 통계로 돌아볼게요. 자, 그다음 네임 항목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데이터 항목별을 봐야 돼요? 네, 봐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뭐 모델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전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현업 업무에서도 이 데이터 전처리 시간이 가장 깁니다. 모델링하거나 이거는 그냥 단순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말이 있어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당연하죠. 아무 관련 없는 데이터 넣으면 아무 관련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에 그만큼 가장 공을 들여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내용 봅시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추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넣었을 때 어떤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 등선 티켓을 샀냐 이것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1등선 산 사람이 뭐 자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 이거는 오케이. 자, 이름 볼까요? 이름은 근데 이름이 잘 지었다고 해서 이제 뭐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 상당히 미신에 속하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네임을 여기서는 제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지도 않고. 뭐 이제 미신 기반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름이 좋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갖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제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일단 미싱 0이고 특이한 게 있어요. 오픈 비주얼라이제이션 보면 완전히 다 별도로 돼 있죠. 사람 1300 몇 개만큼 쪼개져 있어야 하는데 근데 유난히 또 튀어 보이는 게 이름이 두 개가 있죠. 이름 두 개가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뭐지?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옆에 친절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데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절대 카운트죠. 하나밖에 없는데 자, 코놀리 미스 케이트 한 사람하고 켈리 미스터 제임스 한 사람이 지금 두 명이 있대요. 이름이. 그럼 여기 의심해 볼 수 있죠. 혹시 데이터 조사한 사람이 실수로 동명이인인지 아니면은 똑같은 사람이 데이터를 두 번 입력한 건지.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입력한 거면 데이터 하나씩 빼야 되죠. 더 정확하게 만들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자, 그래서 한번 데이터 찾아봅시다. 자, 코놀리 미스 케이트 양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데이터에 가서 다행히 정렬이 되거든요. 여기 네임 여기 컬럼을 클릭하면은 ABCD 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코놀리 찾아봅시다. 찾아봐서 쭉 내려보면은 여기 코놀리 미스 케이트가 찾았어요. 두 명 여기 있죠.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보니까 어때요? 나이가 다르죠. 한 명은 22살, 한 명은 30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티켓 넘버도 달라요. 티켓 넘버가 이제 순서대로 된 거 보니까 뭐 자매라든가 8살 차이 자매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딸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죠. 뭐 하여튼 그런가 보다 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요금제도 서로 다르게 된 것 같고 그쵸, 다르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한 명은 살아남고 한 명은 돌아가셨네요. 이걸 보았을 때 일단 확실히 이 두 명은 별도의 사람이다. 그럼 이게 중복이 아니니까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켈리 미스터 제임스 찾아볼까요? 자, 다시 데이트에 가서 켈리 미스터 제임스 찾았습니다. 둘 다 남자고요. 얘도 여기도 10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고 티켓 넘버 서로 다르고요. 탑승한 곳도 달라요. 그럼 이 두 분은 우연히 이름이 똑같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두 분 다 돌아가셨네요. 남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겹치는 거 아니다. 별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중에 이 항목은 제거해야 될 건 분명한데 어쨌든 데이터는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빼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성별 봅시다. 성별. 자, 이게 이제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게 편중돼서 약간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데이터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시작하는데 뭐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자, 바이오노미널에서 이제 데이터가 한쪽 둘 중 하나다. 그리고 다행히 미싱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남녀 구분이 확실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보면은 이제 탑승객 중에 남자가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843명, 약 2배 가까이
다르게 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이렇게 봐도 수치적으로 알 수가 있죠. 대략 2대1 대충. 자, 여기 뭐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성별이 생존율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말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린 아이와 나이 어린 사람과 이제 여자를 먼저 태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더 많다고 판단될 텐데, 그 영향을 결과 보면 알겠죠. 자, 그 에이지 봅시다. 나이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많이 탔을까 보면, 나이 편성 보면은 이렇게 가장 어린 아이는 0.16살, 가장 많은 사람은 80살 노인분이 타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29살인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미싱 데이터가 있어요. 263명이 데이터가 빠져 있어요. 그럼 1200명에서 263명은 꽤 큰 데이터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데이터를 뺄지 말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어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건데, 나이가 실제 이제 생존율과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존 나이도 한번 연관 빼면은 그 부분 추적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그럼 포함시킬 거면은 이 미싱 데이터 결측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 영살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총 나이의 평균을 넣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평균 나이로 넣도록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 존재한 나이 봤을 때는 이런 평균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20대 16살에서 24살 사이가 가장 많이 탄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쭉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72살 이상 80살 사이 분도 3분이나 있었네요. 자,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영어가 어려운데 보면은 칸을 늘려서 어떻게 보시나, No of siblings or spouses on board. 그러니까 배 탈 때 형제자매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아닌 탄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혼자 탄 사람.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같이 타가, 보통 유람선이기 때문에 배우자라든가 가족끼리 같이 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가족 같은 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우자든가 형제자매가 없이 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혼자 탄 사람인데 8명 그 의미하는데, 보면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노가 아니고 넘버거든요. 넘버여가지고 가족 자매가 가장 많이 타는 경우, 배우자하고 자매가 가장 많이 타는 경우 8명, 9명인가 9명? 9명이 되고, 이렇게 딱 된 거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냥 혼자 탔고요. 0명. 그 다음에 이제 뭐 319명이 배우자든가 형제 한 명씩, 2명, 3명씩 막 이렇게 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뭐 대가족도 있고 하니까 좀 이것도 이제 생존에 영향을 끼쳤냐는 거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no number of parents or children on board. 탈 때 부모 관계라든가 가족 애기들 같이 탔냐 이건데, 대부분 다 혼자 탔고요. 이제 뭐 한 명 있는 게 170명 이렇게 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가족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결측지도 없고 깔끔하네요. 여기는 뭐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티켓 넘버, 티켓 번호예요. 티켓 번호가 미친 영향인데, 티켓 번호는 다행히 미싱 데이터가 없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쭉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이게 티켓 넘버가 중복된 게 있죠. 이거 의미한다는 것은 뭐예요? 티켓 번호 한 명 갖고 6명은 이름이 찍혀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1명 같은 경우 11명 대가족이 하나의 티켓 번호를 가지고 사용했다. 티켓 하나에 11명 대가족을 한 번에 예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티켓 번호가 생존율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없겠죠. 아무래도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신 기반으로 해가지고 좋은 티켓 번호를 받으면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보면 보겠는데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빼야 될 것 같고요. 자, 패신저 페어, 이건 티켓 값입니다.
티켓 값이 아까 뭐 1등급, 2등급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람마다 티켓 가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비싸게 내는 사람은 512달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34달러, 33달러 뭐 이렇게 뭐 지금하고 똑같은 화폐를 같이 가질지 모르겠는데 뭐 달러인지 모르겠네. 달러가 맞는지 어쨌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한 명 미싱 데이터도 있어요. 얼마 받는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최저는 이제 공짜로 탄 사람도 있네요. 공짜로 탄 사람은 뭐 도황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승객이 아니고 이제 승무원일 수도 있겠죠. 승무원이 돈 낼 일은 없으니까 뭔지 알 수 없지만 초대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랬다. 이것도 이제 생존율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내면 과연 생존율이 높은가? 자, 케빈은 이제 승선실입니다. 어디에 있었냐? 사실 생존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생존율과 가장 이제 영향이 깊을 수도 있는 속성이긴 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 총 데이터 1309명인 데이터인데 1014명이 없어요. 1014명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실상 이건 쓸 수가 없죠. 어떻게 평균 내서 넣을 수도 없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 데이터는 되게 안타까운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충분히 들어있었으면은 어느 위치에서 탔을 때 가장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탈출선으로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았냐, 아니면 갑판 위에서 있는 게 좋냐, 아니면 이제 좋은 럭셔리 1등급 선실에 있는 게 좋냐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그 데이터는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제외해야 될 거고요. 자, 포트 오브 임바케이션, 이거는 이제 승선한 항구예요. 승선한 항구. 그래서 두 명은 이제 어디서 탔는지 알 수 없다.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하나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오픈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은 사우스 햄턴 뭐지 이런 여러 가지 퀸스다운 여러 군데 있는데, 근데 탑승한 곳하고 생존율하고 관계가 있을 것인가 따졌을 때 그것도 딱히 마땅치 않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탑승한 게 사람 생존율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거 제외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라이프 보트입니다. 이것도 제외해야 되긴 하는데, 자 라이프 보트는 아까 탈출선 있죠. 탈출선은 탑승한 탈출선 번호입니다. 번호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미싱 데이터가 823이에요. 823명이 보트에 타지 못했습니다. 보트에 타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보트에 탔는지 모르거나. 근데 이걸 또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밑에 서바이브도 있죠. 이것부터 볼게요. 서바이브 뭐냐면 생존 여부예요. 생존 여부인데 생존 여부는 다 추적이 됐고요. 자, 그래서 보면 안타까운 건데 1309명에서 생존하지 못한 분이 809명, 생존한 분이 딱 500명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죠? 809명이 생존하지 못했어요. 왜 생존하지 못했냐? 일단은 대부분은 다 라이프 보트에 아예 탑승하지 못했다. 탈출선에 탑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탑승했더라도 일부는 내가 어디 탑승했는지 모른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사람 중에서 일부는 탑승했는데 사망한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탑승했는데 사망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건 데이터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볼까요 한번? 데이터에서 사망하신 분 중에서 라이프 보트가 있는 분, 그건 이제 따로 뽑아봐야겠네 데이터를. 여기서 거기까지 하면 단계 넘어가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일단 라이프 보트에서 823명이 대부분은 최소한 여기 나왔던 809명 사망자, 라이프 보트 타지 못했는데 살아남은 사람 거의 없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탑승했었냐 볼 수 있고요. 클릭하면은 어떤 보트에서 얼마큼 탔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5, 9 뭐 이렇게 1번은 단량 5명만 탈 수 있었고 배가 너무 작았나요? 그리고 5, 9라고 표시하는 사람은 이게 데이터를 5번도 타고 9번도 탔다가 갈아탔다는 건지 좀 아니면 내가 헷갈려가지고 둘 다 표시했다든가 뭐 좀 8번, 10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건지 뭐 정확히 카운트가 안 되는 게 좀 있는데, 하여튼 뭐 탔다는 건 분명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수치가 그냥 숫자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판단하기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래피드마인 툴을 가지고 간단히 클릭 몇 번만으로 가지고 몇 번 한 것밖에 없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볼 수도 있고 흐름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데이터를 보는데 편하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터보프로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 쭉 나타나고요. 이제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을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필요 없는 데이터 가공하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처리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데이터 전처리하던 이걸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하길 권장합니다. 아직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 막 배우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자동해준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하기에는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좀 깊어져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데이터 처리할 때 실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 활용하면은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기도 해요. 자, 일단 여기서 여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었죠. 데이터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에 필요 없는 데이터 속성들을 쳐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쳐낼 때 사용하는 게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검색 여기 밑에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오퍼레이터예요. 뭔가 데이터 쳐내거나 가공하거나 할 때 사용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왔던 이 녀석도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 셀렉트에서 여기 저장소 오퍼레이터고요. 얘는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터 검색창에서 셀렉트 검색하면 여러 가지 셀렉트가 나오는데 셀렉트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속성 선택하는 걸 꺼내서 여기다 던져 놓으세요. 그럼 지가 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해온 것을 입력을 받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넣은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를 클릭하면은 여기 필터 타입에 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냥 데이터 다 봐서 그냥 그대로 출력해라 이 말이에요. 넣은 거 안 넣은 거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특정 어트리뷰트만 뽑아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브셋을 선택합니다. 서브셋 선택하면은 이제 일부만 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전체 집합, 부분 집합. 일부 부분만 빼서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트리뷰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이 쓰이겠죠, 이거? 셀렉트 어트리뷰트 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어트리뷰트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나 A 쓴다고 했었죠? 캡은 어때요? 결축치가 많아서 못 쓴다고 했죠? 라이프부터 어때요? 이것도 쓸 수가 없죠. 라이프부터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뺄게요. 이름이 생존하고 관련이 있을 수 없죠. 뺄게요. 넘버 오브 페런트와 칠드원보다 이거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패신저 클래스도 데이터 충분히 다 있었죠. 1등급, 1등선, 2등선 이렇게. 그리고 요금제도 이제 뭐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넣기도 하요. 자, 포트 오브 엠바케이션은 관련이 없었죠. 자, 성별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서바이브드는 결과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티켓 넘버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런 항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항목 어떤 항목 선정할 것인가 여러분이 납득가는 인원을 세워서 이렇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지 여러분이 인원을 세워서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한 근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속성을 빼면 더 예측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넣었다가 뺐다가 뭐 가공했다가 하면서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가 더 높아지면은 이 데이터가 더 연관성이 있구나 없구나 한번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입력하고 어플라이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보면은 자,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 보면은 여기 실행 누르면은 어때요?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었죠. 아까 선택한 것만 뽑아져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가공한 데이터, 이게 이제 example-set이라고 해서 example-set의 약자예요. EXA가 처리한 결과란 거죠. 그 밑에 오리지널 데이터, 여기 넘겨온 데이터다. 그래서 넘겨온 데이터와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도 뽑아서 여기 옆에 리절트에다 연결하고 플레이 누르면은 원본 데이터와 이제 내가 뽑아낸 데이터 이게 같이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선 뺄 거고요. 여기 가운데 X 눌러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 원본 데이터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빼서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이절트 보니까 데이터가 지금 다시 돌려야죠. 잘 나오는데 자, 패신저 뭐 다 있고 자, 다시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자, 미싱 데이터가 역시 패신저 표하고 지금 에이지 두 개가 비어 있죠. 그럼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나이 일단 나이 문제 해결해 볼게요. 나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평균값을 넣어보자 했었죠. 그래서 평균값을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치기 할까? 그래서 여기 레피드 마이너에서는 이제 미싱 데이터에 대한 처리한 법을 처리하는 오퍼레이터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미싱 검색하면은 여기 replace missing value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끌어다가 추가해 줍니다. 그럼 얘가 빠져 있는 결측치를 특정 값으로 바꿔줘요. 뛰어나죠? 자, 여기 놓고서 attribute 필터 타입 해가지고 서브셋 해줍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 어떤 데이터 처리할 거야? 나이를 처리할 거야. 나이 어떻게 할 건데? 자, 뭐 최소값을 넣을래? 최고값을 넣을래? 평균값을 넣을래? 0으로 할래? 특정값을 넣을래?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처리할래? 라고 해줄게요. 평균값을 처리하고 자, 아까 돌리기 전에 그 결과 보면은 미싱 데이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리절트 가면은 미싱 데이터가 사라졌죠. 왜? 평균값을 넣었으니까. 실제로 값을 봐도 평균값이 없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디 갔냐 나이. 이런 평균 뭔가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고. 자, 한번 빼서 해볼까요? 자, 한번 빼서 확인해 볼게요. 넣기 전에 어떻게 나왔냐? 자, 잠깐 제외하는 거는 이렇게 강제로 선을 빼서 연결도 되고요. 아니면은 특정 천연만 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enable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끄면은 enable 오퍼레이터 끄면은 비활성화 되죠. 비활성화 돼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잠깐 빼낼 수가 있고요. 자, 이상 올려놓고 냅둬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자, 아까 바꾸기 전에는 에이지가 결측치가 있었는데 얘를 다시 enable 오퍼레이터 다시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고 확인해 보면은 연결이 안 돼 있군요. 자, 다시 끌어다가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결과 확인해 보면은 어때요? 결측치가 없죠. 데이터가 잘 처리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결측치 있는 거 하나 또 있었죠. 여기 패신저 페어 이것도 처리하겠죠. 자, 하는 김에 너 이거 말고 패신저 페어도 평균값을 넣어라.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둘 다 평균값 들어가겠죠. 자,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빠져 있죠. 알겠어요. 빠져 있죠. 잘 처리된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나는 이 패신저 페어는 이렇게 하지 않고 평균값 넣지 않고 특정값을 넣을 거야. 특정값을 넣을 거야. 그러면은 하나 더 다시 넣어야 됩니다. 다시 넣고 추가하고요. 여기서 이제 패신저 페어만 선택해주고 서브셋하고 패신저 페어만 선택하고요. 얘는 어베이지가 아니라 난 특정값을 넣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99달러 한 거를 칠 거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해당 값이 99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역시 없어졌죠? 없어졌고, 자, 아까 패신저 페어에서 99 정렬시킨 다음에 99인 데이터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 하나 있죠. 이미 빠져있던 데이터였는데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로 바꿔치기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보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제 추가 노트 같은 거 붙여가지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이 이렇게 넣어주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겠죠? 여기 보면 역시 노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쉬운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평소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가공 잘 처리해서 설명 넣어주면은 나중에 분석할 때 좋을 거고요.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편하죠. 처리하기 편하죠. 그리고 이 둘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죠. 전처리 작업이니까 이 셋을 묶어서 전처리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묶은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move into new server proces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낼 수 있어요. 쪼개낼 수 있고 여기다 이름 다는 거죠.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데이터 전처리. 여기 자세히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서브 프로세스 들어가서 과정을 막 단계 가공하거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거나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마치 폴더 같죠? 이걸 해제하고 싶으면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푸는 게 있던가? 리프레시 오퍼레이터 아니고 푸는 거 없네요. 하여튼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주 길어질 경우 작업하다 보면 화면이 막 길어지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관련 있는 것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수 같죠? 여기 2인 파라미터고 리턴 타입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게 잘 처리해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데이터들도 한번 가공해서 한번 하는 거 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뽑아내면서 테스트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레피드 마이너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져와 봤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특정 애트리뷰트 일단 데이터 뽑아서 데이터 살펴봤죠. 데이터 살펴보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리절트 탭에 가서 데이터 살펴보면서 여기 통계창 같은 거 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결측치가 얼마큼 있는지,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데이터는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최소값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 없는 데이터,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판단해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제 적절치 않은 데이터는 제거했죠. 아예 속성을 제거했고요. 셀렉트 오퍼레이터 사용해서 제거했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것도 이제 결측치 데이터 있는 거. 그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내용을 어떻게든 채워 넣거나 빼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렇기 위해서 결측치 있는 데이터 이제 교체해서 넣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평균값을 넣었고 여기는 이제 99 넣었죠. 뭐 이거 외에도 이제 결측치에서 이 난 데이터가 충분히 많어. 데이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결측치가 있는 몇 개 데이터 정도는 빼도 괜찮아. 그렇다면은 아예 해당 데이터의 행을 아예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리무브 있죠? 이런 거 이제 어디겠냐? 이거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제거하는 법도 있고 다양하게 처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법 같은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판단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 이해하고 어떤 목적을 쓸 것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까놓은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는 툴이 이 레피드 마이너인 거고요. 자, 이런 도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알리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통계 겸 시각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ONG3라든가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서플로우라든가 이런 거를 코딩해가지고 직접 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보면 알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면에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 레피드 마이너라는 툴도 꽤 괜찮다. 학생이 사용하기 괜찮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코딩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균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